안녕하세요. 한많은 인생이지만 한 번도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살아온 70대 여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남아선 우사상이 뚜렷한 옛날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소금을 뿌려놓는 일이라 저도 나중에 전해 들은 거죠.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내가 어렸을 때 배부르게 먹었던 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치밥이었습니다. 아침 밤낮으로 호랑이처럼 무서운 할머니와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다 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동도 날렵하고 어른들 기색 살피는 재주가 있었죠. 아유, 재수에 운 붙은 게 태어나서 낳으라는 아들은 안 낳고 원수 같은 기집애 낳아서 밥만 죽내내 적어 낳고서는 가세가 기울기만 하는데 어쩔 거냐 애미야. 태어날 때 태문 밖에 소금을 뿌릴 게 아니라 동이를 소금에 담갔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것은 염장 아니야? 아휴, 너는 꼭 콜라드 저런 걸 골라가지고 아들도 못 나는 것을 데려와서는 조상님 얼굴을 무슨 나드로 벨고 애미야? 행동 꿈들에 뭐하냐? 밥 다 먹었으니 어려 밥상 물려라. 예, 언니 할머니와 아버지 식사가 끝나면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쪼그려 앉아 남은 찬밥으로 배를.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왜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겪은 어려움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심심히 공감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제게는 할머니가 함께 지내는 가정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연쇄하여 악담으로 채우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것이 모든 것을 뚫고 나서 나의 뒤엉킨 속이 헐고헐하게 하였던 저의 탓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 길에 떠나신 것을 듣고 할머니는 내 오히려 어머니의 적반하호였기에 그녀는 책임을 물면서 저를 박해하여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다락방에 가두고 어머니를 지켜야 할 이유가 더는 없다며 어머니와 함께 나와 함께 달아나자며 제게 고함쳤지요. 그러나 엄마는 할머니를 버리고 나와 함께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그날 밤 우리는 다이 푸르스름한 밤을 지나 멀리 도시로 향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할머니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키워주고 그녀의 품에서 나를 지키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에 엄마가 떠나버린 후 저는 혼자 남겨진 채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때를 돌아보면 엄마가 참으로 젊고 곱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일에 두려움을 안고 혼자 남겨진 채 임시라도 살아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활도로, 학도로, 활주노, 학주로 인생은 계속해서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했던 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이에요. 산에서 나무를 캐고 시장에서 팔아서 생활을 유지했던 엄마의 일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엄마가 떠나기 전에 하던 일이 남에게 물건을 파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익숙했고 그 외에는 잘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엄마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슬펐지만 이제 일도 하지 않고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후 악바리처럼 세게 살던 삶에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 남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일생을 고생하며 나를 아끼고 보살펐어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가진 게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지냈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를 만나 행복해졌어요. 아쉬운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를 만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빠를 보면 어머니가 홀로 키워내시면서 내게 많은 사랑을 주셨겠구나 생각돼요. 저희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1년 뒤에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고 보니 저도 마음에 행복한 일을 느끼고 있어요. 아들이 태어난 경우 어머니가 그렇게 엄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걸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생명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바르게 키우고 사랑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고 자식을 낳아보니 목숨을 걸고서도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었어요. 남편은 가정을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아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꾸렸습니다. 이렇게 한동안은 평온하고 감사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삼시세끼가 굶지 않고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고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들이 5살이 되던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어요. 여보, 사랑하는 당신이 이렇게 일찍 떠나가신다면 우리 영우랑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검은 머리가 다 파뿌리만큼 자랄 때까지 웃다가 눈물 짓게 되었어요. 하늘도 정말로 매정하게 어떻게 제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는지요. 하늘을 원망할 때 잊혀진 지 오래된 할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일이 순전히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팔자가 드세고 내 팔자에 재수가 온붙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 어릴 때 늙은 할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죄값을 내가 받나 보다. 나같이 재수가 없는 계집은 그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움과 동시에 악마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에 그만 모든 걸 놓고 싶다. 먼저 떠난 남편 따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구석에 누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 저를 꼭 견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울면 영어도 슬퍼요. 영호야, 우리 아들. 엄마, 아들. 내 등에 매달린 아들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그 마음에 속삭이던 어둠의 기운은 물러가고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나를 두고 떠나가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 꼭 지켜달라고.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살아야 하는구나. 살아야겠다고. 그때부터 오직 아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다시 산에서 나무를 캐 시장에 내다 팔았죠. 어린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나무를 캘 때도 시장에 나갈 때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유고, 녀석 참 똘망똘망하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김영어예요. 영어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냥 엄마 장사하는 데까지 따라와서는 고생이 많네. 이거 모이 나물이랑 두릅나물 한 바구니 주셔요. 예, 산에서 직접 캔 나물이 싱싱하고 양념에 무쳐 드시면 아주 향긋하고 맛있어요. 그래, 보이네요. 자, 여기요. 거스름 돈은 안 주셔도 돼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종일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안쓰러워 보였던지 나무를 사는 손님들은 간혹 넉넉한 인심을 쓰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따뜻할 때는 나무를 캐다 팔았는데 한겨울에는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사람한테서 거울, 머리빗, 칫솔, 치약, 세제 같은 생활용품을 떼어와 집집마다 돌며 물건을 팔거나 장에서는 날장에서 내다 팔았죠. 그렇게 장사를 하는 동안 내 젊음의 생기는 사라져 버렸고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고생을 한 걸 알아서 참 마음 착한 아들로 자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서는 는 곧바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더라고요. 엄마 시장에서 정육점 하는 박 사장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박 사장이 뭔 일을? 박사님은 내가 듣고 양질의 고기가 진짜 좋다. 축산농장에서 직접 고기를 받아오는데 농장에서도 거래처를 늘리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박사님은 바쁘고 거래처를 모두 다니기 어렵다며 그 일을 맡아도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트럭도 제공하고 거래처가 늘면 기본급도 주신다고 해서요. 이번 주에 박사님과 농장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모자를 따른 따뜻한 이웃이었습니다. 아들은 유통업을 시작했고 고기의 질이 좋아 계약을 맺은 곳에서는 거래를 끊지 않았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난 후에도 계속 일을 했어요. 처음엔 정육점을 다녀다니다가 동네에 큰 마트가 생기거나 마트 안에 정육 코너가 생겼고 그런 곳으로 거래처를 늘렸습니다. 엄마도 기뻐했어요. 오늘 아주 신선한 소고기를 가져왔어요. 엄마도 오랜만에 귀력 보충해야겠어요. 아들 덕분에 언제나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래. 육류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보너스는 즐겨야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그래서 나물 좀 묻어야겠다.
고기랑 나물이랑 해서 저녁 먹자. 어엿하게 장성해서 제법 자리 잡은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주택청약에 가입했었거든요. 빠듯하게 살림할 때도 그것은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돈을 넣었는데 그게 추첨이 되어가지고 아파트도 얻을 수 있었어요. 방이 3칸이나 되는 아파트였고 그 전까지 다세대 연립을 살다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들어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물론 집을 늦게 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은행에 돈을 갚아야 했지만 아들 일도 자리를 잡았고 하니 우리 모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새 집으로 오니까 좋으세요? 에휴, 좋다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주 지붕이 쓰러져가는 시골집에서 태어나 단칸방 옥탑방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도 아버지 있을 때는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아봤지. 그 집에는 마당도 있고 작은 화단도 있었어. 물론 새로 들어왔으니 마당이나 화단은 다 소유주거늘. 너 그 집 기억 안 나지?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고 내가 태어난 집인데 너무 어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에서 나왔지. 그렇지. 혼자서 그 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생활을 줄이고 다시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때 당신을 데리고 산으로나 시장으로 자주 다녔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것은 엄마 덕분이죠.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 아들은 28살이었어요. 아들은 직장과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특별한 취미도 없이 지냈어요. 나도 어릴 적에는 그냥 아들을 키우면서 바빴는데 한창 일할 때인 아들은 매일 일하고 쉬는 날은 집에서만 보내니까 청춘을 이렇게 낭비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취미를 가져보라고 말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은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 게 최고라고 말하는 아들이었어요. 언제 세월이 흘렀길래 어느새 아들이 30살이 되었다니. 그래도 늦기 전에 결혼은 해야 하는데 만날 사람이 없나 혼자 걱정을 했었죠. 나이가 들어가다가 뜬금없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사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아, 정말이야? 어떤 사람이야? 아냐, 언제부터 그런 거야? 너 혼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꼭 한번 물어봐. 아닌가 봐요. 연애해본 적도 없는데 어떤 소녀와 만나 문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었습니다. 반년 후 더지나 문제는 소개하고 싶은데 슬퍼했습니다. 겨울에 만난 소녀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겨울에 만난 소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며 일상적인 삶을 즐겼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함께 삶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를 매우 사랑합니다. 저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가씨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데리러 가서 둘 다 함께 왔어요. 아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영미 아고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영어 엄마예요. 오늘은 고생 많았네요. 집이 참 아늑하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사뭇 긴장하고 지켜봤는데 먹는 게 영 깨작깨작한 게 별로였어요. 음식은 입맛에 맞았어요. 손님 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맛있어요. 어머니. 다행하네요. 저 그나저나 마트에서 일을 한다고요? 마트 일을 한 거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일할 줄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요. 그렇군요. 영어랑이 어떻게 인연인지 참 신기하네요. 영호 씨가 참 착한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전 다른 건 잘 안 봐서요.
영우 씨 착하고 성실한 모습에 제가 끌렸네요. 그렇지만 저한테 먼저 꼬신 건 아니에요. 영우 씨가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걸 눈치채긴 했지만요. 그렇군요. 영우 씨가 적극적인 구석이 있나 보네요. 잘 봤어요.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참 착하고 성실하지. 그거 빼고 볼게요. 하지만 여성은 처음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의 첫인상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어딘가 남을 가진 새하나고 수줍게 대화하는 모습이 거의 마음에 똑똑히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얽매여 지난날 아가씨와 눈길을 공유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여성은 화가 나지 않았으나 내심으로는 결혼 상대로서는 그 여자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살기로 한 이후 아들이 며느리에게 했던 유일한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다 이었습니다. 여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결혼식은 간소한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아들이 며느리로서 삶을 함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이에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쟤도 알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옛날 시대의 이야기인데 젊은 여자 중에 누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겠어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결혼이 깨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어머니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방이 3개나 있는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요. 잘 할게요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아파트 대출금도 여전히 높아 엄마가 혼자서 힘들게 이뤄낸 일이라. 그래서 분가했어요. 영미야 결혼 후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됐어요. 집에 들어온 거니 문제없지만 신혼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아들이 돈이 적다며 모든 것을 내게 맡겼어요. 신혼방을 마련해 살고 있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마련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신혼 살림하라서 한다고 했지만 그 돈으로 부족해서 저가 전부 내게 맡겼어요. 새로운 학과를 받아줬는데 결혼한 지 1달도 되지 않아서 며느리가 덥석 시부모님과 사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정말 집안일 한 거나 하나도 안 했어요.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은 매일 해야 하는데 하나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며느리가 한 일은 내가 먹은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놓는 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같이 하는 것도 없었고 아들은 자기가 한다며 설거지를 했어요. 저희가 밥 먹을 때도 설거지는 아들이 했던 거니까 변한 건 없었지만 같이 사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니 속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빤스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참다 한마디 했어요. 보세, 속옷은 내가 세탁을 해야 하지 않니? 신미한 말이었지만 며느리만 다른 건 또 왜 그런지요? 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며느리만 괜찮지 않은 건 또 뭐냐고 합병하지 않으면서 서로 돕고 살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했던 어머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집살이 아닌가요? 이게 시집살이 아니면 뭐예요? 시집살이를 하든 뭘 얘기하든 단 한 가정에 살고 있다면 자기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러지 않고 너희 둘만 살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안일은 정말 저의 강점도 재능도 취미도 없어요. 설거지를 하면 같이 하는 것도 없었고 아들은 자기가 한다며 설거지를 했어요. 저희가 밥 먹을 때도 설거지는 아들이 했던 거니까 변한 건 없었지만 같이 사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니 속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빤스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참다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도 원래 하시는 분야고 잘 하십니다. 마트 일 그만두고 새 직업을 찾을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집안일까지 하는 것은 무리예요. 마트를 그만둔다고 해서 미용 일을 배우고 싶어요. 영우 씨가 학원에 등록하라고 했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말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고 하고 여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용 학원, 베이킹 학원, 플라워 학원, 네일 아트 학원 등 다양한 학원을 조금씩 다녀봤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지를 못하고 금세 관심을 잃었어요. 하지만 배움은 평생 뒤늦게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죠. 결혼과 함께 마트업을 끝내고 학원만 다니는 며느리는 어딜로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녀온 네일 아트 학원에 좀 오래 다니게 되었더니 자격증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요.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 어디든 취직할 수 있으니까 엄마, 이 일이 정말 힘들어요.
고개 숙이고 손톱과 발톱에만 집중해야 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꼼꼼해야 하는지. 그러나 손님의 취향에 맞춰 주어야 하죠. 몇 군데 취직할까 고민 중이에요. 알아봤는데 급여가 너무 작아서 그 돈을 받는 것은 곧바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 매장을 내리려고요. 아트드림이라는 가게 이름은 벌써 생각해 놨어요. 귀엽죠? 아트드림 발음도 좋고요. 영호 씨가 샵 차려준다고 해서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사장이 더 좋아요. 넌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어. 어디 취업하러 가서 그래도 1년은 일에 경험을 쌓는 게 좋겠지. 가게를 열 때 내더라도 더 안정적이겠지. 내 실력 있다고. 엄마, 제 재능을 이제야 발견했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그동안 돈과 기회가 없어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샵을 잘 운영할 자신이 있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봐줘요. 엄마와 며느리와의 대화가 정신이 날아가게 해서 퇴근 후 아들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트드림인지 아닌지 내가 차리기로 했다는데. 그게 진짜야? 그동안 여러 가지를 배워왔는데 매일 아트 작업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자격증도 금방 딸 수 있고 영미도 즐기는 것 같고. 다른 가게에서 일해봤자 돈을 벌기 어렵겠고 자신만의 샵을 운영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즘 잘 되는 가게 중 하나니까 단계도 생기고 하면 꽤나 돈을 벌 수 있다고. 안 그래도 주말에 가게 자리 알아보러 갈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너야. 결혼할 때 돈 500만 원만 가져오면 인해도 될 거라고. 거기다 물질 없이 해도 괜찮다 했지. 그놈의 샵은 너가 대출 받아서 차릴 거라고. 이미 마음 정했더라. 그러면 명예 주는데 내가 투자하면 내가 해야 돼. 부동산 계약도 내 이름으로 해. 못하면 내가 샵 차리는 거 무효로 할게. 알겠어. 엄마 말씀 좀 듣겠어? 대출 받아서 샵 차릴게. 성사하면서 부동산 계약서도 아들 이름으로 해버렸네. 그러고 나니까 며느리가 기뻐하더라. 첫 가게 건데 영어는 몰라도 사장은 나, 사랑아 너 고마워. 잘 해볼게. 실력 좋다니 기쁘구나. 암튼 개업하니까 냉된 안겨? 선물로 돈 줬지. 식물이란다. 선물 주는 거 많던데. 며느리는 행운으로 여겨서 열심히 아르개고 집에서도 기분 좋아 보였어. 그럴 때면 저한테도 구박을 하랬어. 파우더라라 어머님 귀하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트드림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님을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 너에게 꼭 맞는 일을 찾아서 다행이다. 단골들이 약간 늘었네. 어제 내게 받으신 고객분들은 꼭 다시 예약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회원권 시스템도 시작했는데 1년 회원권을 결제한 고객들도 많아요. 며느리가 네일샵을 오픈한 지 1년 정도 된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일찍 끝내고 들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 며느리가 냉정하게 앉자마자 구토를 하길래 요즘 정신이 많이 없어 보였나 봐.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아. 가만히 앉아봐. 아들이 며느리에게 있어서 걱정을 했지만 나는 그 토를 보는 순간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 입더이로구나. 넌지시 며느리에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구토가 멈추지 않아서 병원을 다녀왔더니 예상대로 임신이 확인됐어. 아이가 생기다니 영미야. 정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나도 기쁘지만 일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느껴. 지난번에 직원을 채용하자고 했었지. 어쩔 수 없이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을 조절해야 할 것 같아. 너무 많은 것을 직원에게 맡기면 단골 손님들이 떠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만삭이 될 때까지는. 그녀는 상점에 일하고 싶어 했고 자신의 가게를 사랑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아이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직접 요리를 하며 영양을 신경 썼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영양제도 챙겨주며 가족들과 함께 며느리를 사랑하듯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사랑스런 손녀딸을 낳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나 자녀를 키운 경험이 없던 그녀는 여자 아기를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며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손주가 이상하다며 비명을 질렀고 아기는 병원에 긴급히 입원되어 정밀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울면서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며 희귀한 유전병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놀란 것은 물론이고 병원 비용의 부담으로 고민했던 가족들은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1년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들린 소식은 호흡이 멈추어 더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끝내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은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치료는 혈소판 이식을 계속해야 합니다. 혈소판의 감소로 인한 출혈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강건했던 우리 손녀가 희귀한 영어로 된 병에 걸렸습니다. 이 희귀병은 국내에 많이 보고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딸이 낮은 확률로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병이 발병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치료비가 매우 많이 들어 치료를 위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노력하여 모아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하려면 아들은 추가 일을 하거나 배달을 해야 했고 저는 목욕탕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회장을 진행해야 했는데 2년 세장간 재우고 병원에 재우고 여러 처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손녀딸은 여전히 더 아픔을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내일 소비를 하며 아이 치료비를 보태고 했는데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면회를 잘 안 가더라고요. 내일 샵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가 일쑤였죠. 보다 못한 아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세상 나 연애도 잘 못 가잖아. 아이가 아픈데 엄마라는 여자가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노려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 안 벌면 내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새로 이 치료도 치료지만 새 식구 사는 돈도 안 들어 나야말로 충분히 여해놓은 일 알고 싶지 않냐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날 닥달할 수가 있어? 그만 들을 해라. 소나가 잘 버티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우리 세 식구는 한마음 한뜻으로 잘 버텨왔잖니. 솔직히 나도 지쳐요. 태어나자마자 아파. 언제 나아지는 보정이 있어요. 플라톤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도 아니잖아.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슨 죄야? 그래도 태어난 생명이고 우리 아가야? 어머니 말씀대로 레어가 잘 버티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지. 힘든 날들이었어요. 병원에 번외도 안 가고 귀했던 며느리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부터 집에서 안 보이던 물건이 보이더라고요. 어디든 가성비 소비는 멈출 수 없었더군요. 그들은 너가 지금 이런 걸 사라, 내가 정신이 있는지 가방 이건 뭐야? 얼마야? 갑이면 서화치료 또 받을 수 있지 않나 만지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런 가방은 나중에 팔아도 비싸게 팔린다는 걸 아세요? 명품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 몰라요? 다 제 생각이 있어서 그래. 제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제 물건에 손대지 말아요. 새로운 일에 뛰어들어서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시이가 애쓰고 있고 남편도 2개의 일을 하며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새로 일하는 시간을 늘렸는데 일한 지 6개월이 되던 때쯤에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부잣집 사모님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인 왕 사모님이 특히 저를 자주 찾아주셨어요. 아, 나는 여기 와서 자기에게 관리받고 나면 몸이 개운할 수가 없어. 내가 청담동 부동산 본 것이 없는데 정말 자기가 최고라니까 여기 먼저 알게 돼서 나한테 자기를 소개시켜준 그 여자한테 내가 큰 선물 받았다고 했어. 어쩜 이렇게 손맛이 깔끔해? 아프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게 빠지고 받아서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것 같아. 회춘하는 것 같아. 자기는 이게 천직이라고 해서 만족스럽다니 다행히도. 이 정도면 좋아하는 거겠죠. 사모님, 나는 이 일을 오래 한 게 아닌데 늦게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 요즘은 젊은 새 신사도 많다고 해요. 힘이 좋다고 그러는데 힘만 쓰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손길로부터 연륜을 느껴 너무 세심하면서도 개운해서요. 아,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사업을 확장한다는데 그가 우리 바깥 양반 닮아서 돈을 벌어내는 데는 재주가 있는 애거든. 정말 그런 재주가 제일 부럽네요. 이미 부동산도 많고 산도 많은데
사업을 진두지키나요? 돈이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이면 벌어도 별 느낌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 바깥 양반인 아들한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재능으로 돈을 벌어내는 것인데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겠지요. 딱 시세를 살펴보고 또 될 것 같은 것을 알아보고 투자하고 그 가치가 상승했을 때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두 아들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너무 욕심이 지나친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좋은 일에 돈을 쓰려고 노력하고 고아원에 후원하고 기부도 해요. 좋은 일을 하도록 그리 많은 돈을 가질 기회를 주셨겠지요. 정말 돈이 많아도 사모님처럼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사모님의 인품이 훌륭하죠. 때를 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 쉬어 밖으로 나오면 사모님은 꼭 제 음료수와 식사를 사줘서 챙겨주시곤 했어요. 잘 먹어야 자리를 한다면서요. 휴대폰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사모님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아들이 잘 자란 것을 자랑하며 사모님은 함께 즐거워했거든요. 슬슬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저희 할머니는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과 짝을 짓지 못할 것 같아요. 운명이라고 하면 그에 맞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신을 받으러 오셨어요. 1년치 일정을 미리 잡아놓은 덕분에 몸이 아플지라도 할머니가 예약한 날 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하며 아들과 제가 몸을 다 썼어요. 손녀와 딸의 치료비를 내느라 정신이 없는 제 며느리는 돈을 쓰는데 손도 못 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우편물 중에서 돈 보내주는 카드 고지서가 왔어요. 그 카드 고지서는 며느리 이름으로 된 카드였어요. 과연 어디서 그 돈을 쓰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고지서를 몰래 확인해 보았어요. 그 금액을 보고 경악했어요. 그만 자빠질 뻔했답니다. 얼마인가요? 10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14만 9천 원이나 되었어요. 카드 사용처를 보니 고급 호텔 라운지, 백화점, 명품샵,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돈을 썼더라고요. 카드가 도난당한 걸까요? 제 며느리 카드가 맞는 걸까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확인해보니 아들 통장이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돈을 벌어올 만큼 투자하는 기계처럼 돈을 쓰고 있었어요. 돈은 들어가기만 하고 어디로 나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답니다. 중요한 건 손녀의 병원비였어요. 1000만 원이 넘는 고지서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들이 배달을 위해 나간 날이었죠. 나는 외출하러 나가서 자정 넘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다 돼서 며느리가 들어왔다. 지금 몇 시야?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라며 나를 쳐다보며 무리한 소비를 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호텔 라운지,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돈을 쓰면서 다니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돈을 쓰면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딸을 살린다고 할 수 있어? 하며 덤비는 결론을 내리려 했다. 나는 분노해 며느리를 패대기로 치며 어디서 다닐 때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긁어온 거지? 이게 다 제 납득이 가는지 알아? 라고 외쳤다. 이에 며느리는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도 같은 행동을 했었었어? 그리고 더 강력한 아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에 나는 더 분노해 며느리를 때리며 며느리가 떨어뜨린 명품 가방 속에서 떨어진 투명한 파일을 주었다. 파일 안에는 어떤 사람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얼굴을 창백하게 하였다. 왕사모님의 아들의 사진이었다. 종이 더미를 자세히 살펴보니 몬코인 투자에 관한 서류가 많았다. 그 서류는 왕사모님 아들에게 전달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종이 더미를 챙겨 집을 나서며 머리를 쥔 채로 있었다. 그 누가 사기꾼이냐자 묻는 그 누나의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나는 무서워서 축삭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단지 암호를 치는 힘이 없고 신설계법을 따르는데 그것을 규제하는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훈 시장을 사기꾼으로 여겨놓고 거리로 나가는 방식에 대해 어떤 참매를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제재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기가 어렵지만 별표 젊은 여자와 남자가 차례 식사도 함께하고 사업도 함께하자고 했더니 사실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과 그 부부가 만나면서 부부의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아들이 부부 사이에 이상한 것을 느끼고 밝혀냈는데 그것이 부부의 사기 행각이었어요. 그 여자는 젊은 남자에게 호소되어 돈을 빼앗기고 호텔 라운지나 백화점 명품샵 등에 가서 곳곳에서 돈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가짜 성공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목표는 제 아들이었어요. 그 일을 막기 위해 발견한 서류 덕분에 예정된 사기를 막을 수 있었죠. 아들은 분노하며 이혼을 선언하고 나서는 가게 정리나 대출 갚는 등 여러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며느리의 상점도 정리했고 보증금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을 갚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일이 끝난 뒤에 왕사모님이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큰일을 당했을 거란 이야기였어요. 가짜들과 얽힌 일로 인해 철창에 갇혀야 했어요. 그건 그렇다 쳐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나도 도울 수 없을 리 없어요. 사모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하신 뒤 나도 몰랐는데 아픈 손녀딸 이야기를 시작하고 말았어요. 희귀한 병으로 몇 년째 치료 중이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병원을 옮기고 여러 검사를 받은 뒤 수술을 해야 했어요.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해야 했었죠. 나와 아들이 검사를 받아 일치 판정을 받았고 손녀딸에게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치료와 수술 비용은 사모님께서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은 자신의 손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는데 이유 없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니 이제 손녀가 완쾌되길 기도해야겠어요. 이식 수술을 가능하게 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식 수술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소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해준 일이었죠. 부디 소녀가 완쾌되길 바라며 소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하늘도 감동했을 거예요. 그녀의 건강을 바라며 회복하고 건강해지면 다시 만나자고 새신사에 그만두는 건 아니지. 그건 좀 섭섭한데 손녀 수술받게 해줘서 감사해요. 사모님 병원에 병문 와주시고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몸 잘 회복해요. 회복된 뒤 병에서 퇴을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손녀는 얼마간 더 입원을 한 뒤 집으로 올 수 있었어요. 4살이 되어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된 손녀 정말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바랄 게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선아를 낳은 애미는 자식을 내팽겨치고 우리 아들과 갈라섰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우리 아들은 딸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지금 우리 소녀는 건강해져서 유치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새신사이를 계속하며 소녀 딸을 돌보고 있고요. 한평생 풍파의 고단한 인생 사이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한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묵묵히 걷겠다. 다짐을 합니다. 부디 소녀가 완쾌되길 바라며 소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하늘도 감동했을 거예요. 그녀의 건강을 바라며